일본인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분노한 러시아의 대응으로 LNG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해외에 증산 요청에 나선 것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사고를 치고 결과적으로는 해외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부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푸틴의 전쟁 자금줄 차단을 위해 검토 중인 러시아산 석유 거래 가격의 상한 설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지금의 절반 정도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입을 빌려 사할린2 배제 가능성을 흘린 바 있는데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장관은 5일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의 사할린2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를 설득할 수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할린2 운영사인 사할린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 등을 인수할 러시아 법인을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에 이달 1일 서명했습니다. 즉각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상사 등 사할린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은 러시아 정부 승인을 받아야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인을 거부하면 외국 기업은 지분을 환불받고 사업에서 배제되는데요. 게다가 일본 언론들은 이미 사할린원 사업 참여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을 걱정한 상태였습니다. 6일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가 자원개발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이 일정 기한 내 권한을 러시아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지난달 관철시켰다면서 사할린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13일 호주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가 공동 주최한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서 구체적인 지원은 탄소 중립을 향한 아시아 로드맵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이는 인도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지난해 시작된 일본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인도를 지원하기로 계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산 LNG 수입에 끊길 위험에 처하자 일본이 뒤늦게 미국과 호주에 LNG 증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일명 아시아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LNG 프로젝트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탄소 순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는 지원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빚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 손실로 인한 에너지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배경에서 현재 에너지 위기를 고려할 때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시장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호주, 인도, 미국 등 쿼드 파트너와의 회담을 위해 호주 방문에 앞서 미국과 호주의 LNG 생산량을 늘리고 일본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늘리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기우다 장관은 13일에 있었던 회담 결과에 대해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와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줬다고 확신한다며 일본 기업이 LNG에 관한 신규 투자를 상담한다면 대출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LNG 수입량 가운데 호주산이 36%, 미국산은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LNG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LNG 수입의 8.8%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며 대부분이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분이었습니다.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의 약 60%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사할린2에서 수입한 LNG로 생산된 전력은 일본 전력 공급량의 3%에 해당합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강경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할린2는 필요 없다. 상처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손을 떼야 한다. 지열 발전에 의해 저가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를 진행함으로써 가스에서 전기로 의존율을 바꾸면 사할린이 불필요하게 된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지열 보유국이다. 지금은 거의 지열 발전을 하지 않지만 세계의 지열 보유국 수준으로 지열 발전을 한다면 일본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지열 발전은 첫째로 수입의 필요가 일절 없다. 둘째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 탈탄소의 중요한 카드가 된다. 셋째로 풍력과 태양에너지와 달리
전력 수급에 따른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이미 증명이 된 상태다. 예로 뉴질랜드의 지열발전 플랜트는 모두 일본제이다. 그렇기에 지열발전은 일본에 가장 적합한 발전이며 틀림없이 일본을 침몰로부터 구할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의 외교적 위상이 파트너에서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바뀌어버렸다.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었던 국가가 거대한 적이 되었다는 것. 당연히 더는 비즈니스 상대로는 거리를 두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러시아를 제외한 경제권을 구축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위기감으로 단념, 그리고 LNG 확보와 원자력 발전 재검토. 스타트가 4개월은 늦었다. 이후의 논의 속도를 보면 일본의 태평함이 매우 안타깝다. 아무튼 남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게 특기인 정권이라 국민의 반은 이미 포기한 상태다. 자원국과 미중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엄청난 돈을 챙기고 일본같이 다른 나라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돈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지금 해야 할 일은 탈석탄 정책을 동결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도 러시아에 걸쳐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 비율은 4할에 달하고 이것도 멈추게 되면 원자력 발전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거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은 사욕들을 필히 단념해야 할 때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하자고 말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맡기는 일본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계속해서 적대할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에서 10년은 전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원자력 재가동은 포기해라. 지금 분위기를 보아 적극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기대가 되질 않는다. 카타르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나 져라. 지난해 11월 일본은 카타르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값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입 비용은 이를 훨씬 뛰어넘어 안전공급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즉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대실패라는 것. 언론은 이러한 실패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은폐를 허용해선 안 된다. SNS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 세금으로도 돈을 벌 수 없다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게 지금의 일본. 그리고 그 자민 정권을 이기게 만드는 일본 국민.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중소 및 영세가 겉으로는 냉방과 수송비용 등에 얽힌 에너지겠지만 이는 지금 당장에 한정될 뿐 한겨울이 오면 이번에는 연료비에 따른 파산은 물론 동사나 폐렴 등의 위험성도 포함해 기업과 가정은 연쇄 펀치를 맞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호주가 일본의 주머니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준다? 안정 배급 협력을 통해 무조건 자원이 없는 나라를 도와야 하는 관계가 반발을 사. 미래의 독이 될 수 있음을 일본 정부는 눈치채지 못한 걸까? 그래서 그쪽에서 대신 뭘 요구하신 걸까나? 공짜로 그런 걸 해줄 리는 없고 또 완화를 요구받았나? 나토 대 러시아의 이야기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 때처럼 일본을 끌어들였잖아. 비싼 원유를 사게 만들고 게다가 양보까지 강요하는 곳이 미국이다. 인도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노예 이하다. 마지막에는 나라를 팔 생각일지도? 아니면 이미 팔아버린 상태로 지금과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이해할 거라고 맹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너무 우방이라고 방심했다가는 심하게 넘어지게 될 거다. 사할린 특권은 기시다 외교의 완전한 실패다. 직접적인 이해 대립이 없는데도 서방과 함께 러시아를 너무 많이 때렸다. 크림 때의 아베는 구미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걸음 물러섰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화도 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러시아 짜증나와 같은 감정론으로 외교를 하다가는 나라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해진다. LNG 쟁탈전이 벌어지겠구나. 그것보다 모두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사할린2는 에너지 안보상 중요하다고 강변하던 일본 정부였다는 것. 이대로 최악의 리스크를 맞이하는 걸까? 국민에게 또다시 절전절가스를 요구하지 말고 러시아에 가서 사할린2를 정상화하라. 기시다 내각은 작은 일을 크게 키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절가스 요청 및 검토의 기업도 개인도 당황. 러 흔들기에 국민이 천연가스 공급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이상할 정도로 나라의 걱정을 국민만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불러온 충격파에 대해 일본 국민의 분노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